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 그 논점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일단 추천하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넷달바님 채널에서 이제 고점에 올려서 속 쓰릴 땐 공부하는 거지 이런 제목으로 된 영상이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길 추천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오태민 선생님이 나오신 어떤 채널에서 영상인데 그 이제 영상 댓글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있어서 그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뭔가 있어.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거를 알아채기가,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있는데 그 뭔가를 알아채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가치라고 이렇게 쓰셨지만 이 내용은 그러니까 자기가 적정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 이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가치에 비례하는 어떤 부합하는 어떤 가격대를 찾아서 내가 그 가격에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고 그래서 나는 이득을 취하는데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적정한 가격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특히 요 며칠 사이에는 크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심정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 하락이나 미 정부 재정 적자에 따라 움직이는 금의 가격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말은 이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인플레이션 해지로서의 비트코인이 가치를 갖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트럼프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에서 오는 관세와 작금의 미국 경제의 불확실한 경제 정책이 코인 시세를 요동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은 길게 쓰셨는데 한마디로 거시경제 요인에 따라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머스크가 화성 가면 우주화폐로 달러 대신 코인을 쓸 때까지 희망 고문하며 계속 투자할지 참 어려운 비트코인의 유니버스. 이 말은 이제 머스크처럼 뭔가 저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약간 W 같아. 여기서 W라는 건 이제 약간 선각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0.1%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뛰어난 성관을 가지고 여기가 미래다 하고 깃발을 꽂는 사람들이죠. 그런 느낌의 머스크가 도지코인도 자주 언급하고 테슬라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좋은 건가? 이런 이제 아리까리한 심정이 드는 거죠. 이제 코인을 대체할 뭔가 나올 때까지는 대세인 것 같은데 이게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내 생각들에 비춰봤을 때 잘 모르겠다. 이게 대체 뭐냐, 비트코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라는 그 관점, 그러니까 법정화폐 기준, 원화나 달러라는 그 기준의 잣대로 비트코인을 찾고 바라보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맥락이 안 맞거든요. 앞뒤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의 블랙록 같은 금융 기업이 그냥 돈이라고 하면 돈인 거지 뭘.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너무 너무 일축해서 그냥 단정을 해버리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돈이라고 지칭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라고 지칭하고 하는 이유들 있잖아요.
레리 핑크가 나와가지고 블랙록의 수장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이 단일 화폐를 능가하는 국제적 화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설명하면 그거를 좀 보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제 말이 맞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냥 투기 자산이다 뭐 이런 말은 조금 정말 생각을 잘 깊게 좀 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완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뭐 그걸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뭐 2, 3년 전에는 8만 원, 7만 원이었는데 지금 막 4만 원, 5만 원이 됐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일시에 붕괴되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가격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사라질 일은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하지만 오늘의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화폐는 원래 무가치해야 그게 화폐로서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 논점을 좀 설명드리면, 그 장자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쓸모 없음의 쓸모라고. 곱고 잘 뻗은 나무는 이제 뭐 그 가구나 뭐 식탁이나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다 베간단 말이에요. 베가는데 이게 막 꾸불꾸불하고 볼품 없는 나무는 그런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구 제작하는데 쓰질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어떤 유지하는 것 자체로 왜 그 나무의 본연의 기능, 그 쓸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나가는 개개의 어떤 그늘을 제공할 수도 있고, 새들의 잠깐의 휴식처가 될 수도 있고, 나무 본연의 쓸모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화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이 사용 가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조금 이게 잘 안 풀려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용 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에서 이제 살 수가 있잖아요. 거주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 가치라고 보고, 그것을 그 사용 가치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아파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저장하는 용도로 아파트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원가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따져봐도 뭐 3억 언저리라고 하면 3억을 넘어서는 금액들, 뭐 10억, 20억, 30억의 아파트들은 그만큼은 화폐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주고도 산다는,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로만 따지면 아파트는 사실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고, 사용 가치는 그런 거고, 효용 가치는 예를 들어서 그 명품 백이 있고 그냥 중저가 브랜드 백이 있다고 하면 사용 가치 자체는 물건을 담을 수 있다는 그 동일한 가치를 갖지만, 내가 명품 백을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더 어떤 자기 만족, 뭐 뿌듯함, 어떤 약간 과시, 이런 어떤 효용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주고 그 명품 백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논지를 보면 거의 사용 가치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은 물건을 담을 수가 있고, 금은 뭐 반도체에도 쓰이고, 뭐 의료 기술 산업재로도 쓰고, 기금속으로도 쓰고, 뭐 골드바로도 쓰는데, 이거 도대체 비트코인은 어디다 쓰는 거냐? 쓸모가 없는데 왜 저렇게 높은 가격을 갖는 거냐? 뭐랄까, 풀리지 않는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셔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거부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의 아주 본질적인 기능은 그 우리가 일을 해서 생긴 잉여 에너지를 잘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화폐의 본질적인 용도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그 화폐의 용도로 쓰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외에는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사용 가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에너지를 잘 담았다, 잘 빼서 쓸 수만 있으면 됐지, 그거를 딴 데다 사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이제, 더 사회적인 병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다른 돈, 우리가 돈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사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돈으로 쓸 때 이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를 이제 하나씩 따져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거 안정성이라는 사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면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국민들이 주거 안정성이 떨어져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면 뭐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선택을 하는 게, 비싸더라도 일단 대출을 땡겨서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사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 대출 갚는 데 들여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사람 그걸 매수자가 나타나면 나는 팔고 땡이니까 뭐 상관없다지만, 다음 사람 매수자도 계속 엄청난 비용을, 사실 주거 안정성이라는 목적 하나만 확보하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 국민이. 그리고 주식을 보면, 주식도 이제 개별 주식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 말고 S&P 500처럼 통으로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거는, 이게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그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한다는 개념밖에 없거든요. 그냥 시장 수익률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식 자체가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주식이라는 자체의 용도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상품이나 하여튼 서비스나 그게 잘 돼서 이제 이익이 나면 그걸 나눠 갖는 거잖아요. 회사랑 주주랑. 그런 사용 가치의 어떤 그 도구가 발명이 된 건데, 그게 이제 돈으로 쓰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화폐로 쓰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S&P 500에는 사실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더 이상 그 이윤 창출이 어렵거나 어떤 시장에 적절한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원래는 도태되어야 되는데 그 기업에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비처럼 연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에 그 돈이 적절한 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식을 돈으로 씀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화폐 개론이나 뭐 이런 거를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우태민 선생님이 말한 거를 개략적으로 제가 흡수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일단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을 할 때 대차 대조표의 채권을 이제 부채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한다는 거는 부채로 잡혀 있다는 거죠. 그 나라에. 그 나라의 부채로 잡혀 있다는 거는 뭐 그 나라의 신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원류를 찾아가다 보면은 그 1900년대 뭐 초반 때 그 정도 보면은 근본위제, 일단 금에서 근거해서 화폐를 찍어내다가 닉슨 독트린인가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금으로, 닉슨 쇼크 때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부터는 약간 뭔가 그 나라의 신용이나 그런 거에 기반해서 그냥 법정 통화가 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법정 통화가 그냥 지금은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미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나 한국이 사주면 쟤네를 뭘 믿고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냐 했을 때 저 미국이란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기업들도 짱짱하고
그 미국인들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실하고 똑똑하고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뭐 그런 쟤네들이 이래서 돈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 국채지만 그 요소를 보면은 뭐 미국인들의 생산성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채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의 상환 능력이나 담보 같은 걸 보고 해줘야 되는데, 이 채권이 돈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이 미국채를 화폐 가치 저장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미국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채권을 계속 발행해요. 왜? 사주니까. 쟤네가 화폐 가치 저장하기 위해서 사주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뭐 미국, 독일 다 한국, 일본, 러시아 다 사주니까 계속 발행하는 거예요. 왜? 제가 사주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생긴 그 돈으로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빵꾸난 어떤 그 금융 에너지는 어디서 메꿔야 되냐면 미래 세대가 메꾸거나 다른 나라 국민들이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2009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이후로 미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야, 씨, 우리는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채 샀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채권만 발행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사고만 치고, 우리가 쟤네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사고 수습도 다 똥도 치워야 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 채권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폐 가치를 저장하는 용도로 채권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돈 쓰는 놈 따로 있고 돈 갚는 놈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죠. 이거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 세대, 이제 뭐 청년이나 뭐 학생이나 이 세대들이 처음부터 그 기성세대의 그 빚을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하는 정당한 부를 앞 세대에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억울하죠. 자기들 태어나기도 전에 다 써버렸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을 마지막으로 하면, 금을 이제 잘 썼죠. 인류가 그 화폐 가치 저장 용도로 잘 사용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금이 화폐 가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안 했으면 지금도 의료 분야나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많이 쓰이는데 이게 화폐 가치를 저장하기 때문에 비싸서 많이 쓰고 싶은데 많이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금이 안 비쌌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치과를 가서 금리바를 씌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금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제가 금리바를 씌우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용가치, 뭐 금리바를 씌운다거나 어떤 반도체에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들을 때 그 금도금을 하면 더 뭐 음질이 좋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금이 그 사용가치를 갖는 분야에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화폐 가치 저장 용도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돈이라는 건 쓸모 없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용 가치라는 게 없어야 진정으로 화폐의 그 본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런 거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 가치 용도로 써야지, 이런 거를 화폐로 쓰면은 여기 아까 설명드린 병폐들이 생겨난다. 사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쓸모 없음의 쓸모를 잘 생각해 봐서 비트코인을 여러분이 접근하는데 하나의 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